이제 정리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제가 의견을 좀 듣고 좀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그동안 뭐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뭐 언론에서도 많이 기사를 다루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걸 한번 질문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의 어떤 그런 경영의 행태에 대한 문제죠. 이제 지금 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지금 사실 이제 이렇게 뭐 적합업종을 제도화하고 이렇게 이제 역할을 나눈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사실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게 어려운데 없는데 왜 우리는 도입하려고 하느냐? 근데 또 그만한 이유가 있으면 또 없더라도 도입할 수가 물론 있는 거고요. 근데 왜 그러면은 우리가 특히 대중소 문제의 갈등이 유난히 심한가는 문제입니다. 유난히 심한가? 뭐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 선진국들은 벌써 경제의 어떤 그런 이 과정에서 또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또 직면했었고 여전히 지금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유난히 이런 문제가 심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논란을 지금 겪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대기업을 보게 될 경우에 어떤 이업종 진출이라든가 이런 특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지금 경영에 특히 이업종 다양한 업종에 진출하고 있는 경우가 우리가 더 많은가? 이제 더 많다고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문어발식으로 어떤 그런 확장이나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과연 그렇지 않다. 이게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시장 기능이라는 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장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우리가 시장 어떤 행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합리적으로 이제 잘 이루어지고 이것이 자율적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과정. 이러면 정부가 사실은 뭐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게 시장 기능에 그냥 맡겨둘 부분인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들이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소위 더 자본주의화되어 있던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그런 뭐 전문성 또 아까 너무 문어발식이다 이런 문제는 지금 해결됐는지 이거 한번 혹시 우리 임상님께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통계가 없는데요. 통계 자료는 뭐 예,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업역 침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심하다. 에 대해서는 저는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 심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변명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겠지만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 여기 김수정 박사님 발제문에 나와 있다시피 출총제 이후에 또는 최근에 들어가지고 대기업의 결사가 급증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양한 업종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대기업들이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어서 수직 계열화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 대기업들이 왜 순대 떡볶이 하느냐, 떡볶이는 안 하는데요. 순대 이거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식품 회사가 순대를 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걸 오히려 거꾸로 여쭙고 싶습니다. 네슬레라고 하는 엄청나게 거대한 카기라고 하는 엄청나게 거대한 해외 식품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경우에 당연히 식품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순대 생산은 순대를 생산하는 대기업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대기업은 식자재 납품 회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 통계가 왜곡되거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아요. 잘못 알려진 거. 예를 들어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재벌 2세들이 2, 3세들이 제빵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벌 2, 3세 중에 중견기업 예를 들어 강남에 빌딩 100억짜리 갖고 있는 분의 2, 3세는 좀 모르겠지만 최소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내 재벌 2세 중에서 제빵 사업에 진출하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분이 전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저희가 그 분석해서 나중에 자료를 서로 한번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중견 대기업이나 또는 그 중견 중소기업의 확장이 저희한테 오해를 받기도 해요. 예를 들면 커피숍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장 잘 나가는 건 중견 기업들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누가 누구를
어느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통계나 이런 게 없어요. 저는 참 답답했던 게 제가 이거 말고 다른 걸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전문인력 실무위원회라는 거예요. 기술 인력 탈취하는 거에 대해서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제기했던 게 통계가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만 더 심하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독 우리나라가 심한지에 대해서 저는 거기 동의하진 않고요. 통계를 그 근거를 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심한지 안 심한지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많이 왜곡된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통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이제 내가 이게 답답한 게 이런 거죠. 이게 사실은 중요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팩트로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을 벗어나왔죠. 이거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 정경련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팩트로 왜냐면 이거 뭐 조사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나? 그런 논란이 있는 부분들 왜 그동안에 이 논란이 있게끔 팩트를 못 만들어내 놓느냐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답답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법제화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연 자율적 합의가 가능한가 이런 문제. 우리나라 요즘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법을 도입하는 데 보면은 좀 평가 기간이 없이 이렇게 바로 때 규제라든가 법으로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사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우리 적합업종 문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평가 기간을 두고 이 평가 기간을 두고 아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적합업종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과연 예를 들어 이게 이제 뭐 좀 기업이 준수할 거냐? 이거는 또 다른 이제 문제죠. 법이 없는 상태인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같은 적합업종을 만들어두고 이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몇 년간의 평가 기간을 두고 만약에 이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제대로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 이제 법제화로 이제 넘어간다라든가. 과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건 다양하게 의견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애정남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애매한 거를 좀 정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법제화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동반성장위원회가 일단은 닻을 올렸고, 그 동반성장위원회 역할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 물론 이제 양쪽에서 다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동반성장위원회가 좀 일을 좀 하고 있으니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 스크린이라든가 평가를 통해서 조금 더 지켜보고 도저히 이거는 도저히 용인이 안 된다. 그럴 때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온 게 이제 법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대기업과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이번 적합업종 신청을 통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이 물꼬를 튼 것도 사실 좀 있거든요. 물론 서로 감정이 상해서 헤어진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만났다는 데 의미가 상당히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러다 보면은 서로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눈도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자율 합의가 조금 더 존중이 돼야 되고 그것도 자존 스스로 지켜주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법화는 마지막 단계로 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좀 저는 생각이 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국회 모 의원실에서 연락이 와서 동반성장 관련, 적합업종 관련해서 입법안을 내려고 하는데 전문가 얘기를 듣고 싶다고 해서 국회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었어요.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민간위원회가 시작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합의를 끌어내고 지금 하려고 하는 취지인데 본격적인 시작도 하기 전에 법을 만들면 내가 보니까 좀 의아한다. 좀 기다려 봤다가 잘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원칙 중심의 사회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서 잘 되면 이게 훨씬 더 그대로 가도록 돕는 게 좋지 바로 입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려면 기다리도록 하려면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서로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서 진행을 할 때 이게 잘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바로는 잘 가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의
이제 시각이 굉장히 많다 전문가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함께 고민을 해 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특히 그렇게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다 아시겠습니다만 동반선경위원회와 직영부와의 관계에서 이거 하기로 세워놨는데 그 직영부 쪽에서 자꾸 이게 도와주지도 않고 하는 것들을 언론에 나오면서 국민들의 여론이나 전문가의 시각이 많이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가장 우리가 바람직한 우리가 그것은 이제 자율적으로 합의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양보라든가 어떤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사실 우리가 이제 때로는 우리 두 주체 간의 어떤 거에서 양보한다는 것은 사실 그 대기업이 무슨 사업을 크게 가지고 어떤 휘청거릴 정도의 영향을 받을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때로는 지난번에 우리 유통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SSM 관련 것도 저는 그때 유통 이 전문가 입장에서 현장하고 같이 얘기도 많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만 이게 자율적인 합의랄까 이게 양보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갈 때까지 가더라고요. 갈 때까지 어딘가 하면 결국에는 법제까지 가는 거죠. 근데 법이 해결해 주느냐? 제가 볼 때는 법이 된다니까 지금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 이게 법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우리가 이제 유통업을 중소제조업을 보호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경쟁력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해봐라 해가지고는 어떤 기간을 가지고 두고 이 기간 동안에 한번 이것이 좀 자발적인 어떤 타협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간을 좀 주고 난 다음에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때까지 이래가지고 이게 어떤 타협점이 제대로 안 되면은 그러면 이제 정부가 개입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일정을 잡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좀 급해요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 여유를 두지 않고 빨리 뭔가를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실은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 대기업의 어떤 지향적인 어떤 이러한 어떤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기존의 대기업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대기업 보고 철수를 해라. 과연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대기업들이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중소기업으로 시작을 해서 이 사업을 키워놨는데 내보고 이 사업을 철수해라. 이런 부분도 사실은 참 어려운 문제죠. 그렇게 할수는 사실은 힘들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합리적인 어떤 결과를 도출한다는 게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은 법을 떠나가지고 어떤 대기업들이 과연 양보하는 자세를 어느 정도까지 보여줄 수 있겠는가 이거 한번 혹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지나친 기대가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저는 아까 왜 선진국 말씀드렸다면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정도가 대기업들이 스스로 가지고 사실은 정경의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개별 어떤 이 업종을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는 그 업종의 문제거든요. 근데 부패 차원에서 가지고 합의된 안을 갖고 나오기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그중에 거기는 어떤 특정한 한 대기업만 있을 수도 있고 또 이해관계가 또 다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갖고 이야기한다는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대기업들이 저는 이게 대기업들이 지난번에 유통업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결코 우리가 전문 경영의 입장에서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에서 그칠 수밖에 없어서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는가 하는 어떤 퀘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좀 어느 정도 양보가 이게 좀 대기업 쪽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저희도 이제 그 말씀 아주 지당하십니다. 오너의 의지가 있어야 무관 현장이 결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오너분들에게 계속 많이 의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신문이나 일대장이 그래도 실제로 협력업체에 이렇게 나가서 간담회 식으로 모습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지금 실무 회의를 하면서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부분의 경우에는 실제로 오너분들도 직접
이게 더 계속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게 보고요. 그러면 하나 이건 꼭 말씀드릴게요. 정권이 바뀌면 항상 말기에 그 중소기업 동반 성장 상생에다가 정권 초기에는 없어지고 저는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그렇지 않게 시대가 바뀌었고요. 동반 성장을 해야지 대기업이 살 수 있다. 대기업이 그 생존 조건을 믿고 있으면서 많이 바뀔 거고 좋아지다 믿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마 그 예, 저도 뭐 바람기를 인력이 다 주다 보니까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까 우리 임 교수님이 대기업들이 이제 들어온 품목을 어떻게 철수를 시키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중소기업 적합종으로 이렇게 선정을 추진하는 품목들은 먼저 중소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막대한 그 자본력, 뭐 마케팅 이런 걸로 이제 불공정 행위를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정한 게임을 하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적합종을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하도급법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뭐 일본밖에 없다. 그만큼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 불공정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법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또 적합종도 일본이라든가 뭐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는 선정할 필요 자체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문화적으로 그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그런 적합종에는 그 침범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아까 저 동네 빵집 뭐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이제 그 소상공인들이 하는 그런 빵집이 없어지고 임 본부장이 말씀하신 그 대기업 계열사가 이제 다 늘어나서 그 침범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하는 빵집이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전달이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그 대기업들이 뭐 프랜차이즈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계열식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옛날에 그 돈을 벌던 것만큼 이렇게 벌게 해주면 모르는데 제가 보니까 뭐 아르바이트생 하나 둬가지고 그 운영을 하고 해가지고 옛날같이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아들을 뭐 이렇게 대학교까지 가르친다든가 뭐 이런 형태가 다 없어졌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결국은 지금 중소기업 적합종을 선정하는 그 이유가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또 중산층을 두껍게 하기 위해서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논의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FTA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 얘기가 안 됐는데 FTA 관련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FTA라든가 뭐 WTO 뭐 이런 것들이 무차별주의하고 그 관세 장벽 철폐 뭐 이런 문제들입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국내 정책의 그 자율성을 또 일부 보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편에서 뭐 대기업 쪽에서는 FTA 관련해 가지고 이 적합종이 이 법이 통과되면 뭐 위배가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사실상 그런 문제들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대기업 쪽이나 이런 데서 자꾸 그 미국이나 뭐 이런 데다가 이해제기를 좀 하라. 이 국내 경제에 오히려 선진국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지 않나 이런 것을 볼 때 좀 안타까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네,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사실은 이제 지금 사안이만큼 아마 몇 시간 더 하더라도 뭐 하실 말씀이 더 많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적합종 1차 발표가 있었고 내일 또 2차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 내일 2차 발표가 나오보면 알겠지만 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거로 뭐 예상이 됩니다만은 분명하게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논란 속에서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이 그 만족도가 아마 또 어느 쪽도 만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겠는가. 아마 그래서 우려가 결국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우려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만큼 이것이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떤 우리가 국민 전체적으로 볼 때에 어떤 어디에 좀 주안점을 두고 갈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닌가 또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임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이 뭐 정권의 무슨 뭐 말기 나타난 이런 문제가 아니 제가 볼 때도 이제 어떤 전체의 어떤 글로벌 트렌드를 볼 때도 이런 상생 공생이라는 문제 이런 문제는 이제 뭐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상당히 지속적으로 아마 계속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기대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법은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으로까지 가기 전에 이것이 이게 뭐 100% 합의는 이루어질 수 없지만은 좀 타협 속에서 이것이 준수되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요즘 뭐 상생 공생 그러니까 사실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이벤트 중에서 과연 이것이 실천적인 것이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어떤 그런 여전히 우리 퀘션을 던지는 거거든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런 보이는 어떤 그런 이벤트는 사실은 정부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기업들도 그것은 지양돼야 된다. 이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마 국민들이 바라는 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벤트성은 이제 그만하고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실천이 중요하다. 그런 실천을 저는 아마 대기업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걸 실천하는 것이 제가 볼 때 대기업의 경쟁력이다. 앞으로 이렇게 봅니다. 대기업이 앞으로 10년, 20년 하고 그만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쟁력이 무엇이냐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어떤 페어 트레이드라는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이 시장에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 소비자하고 결국엔 소비자들이 이제 무엇을 원하는가? 당장 지금 싸고 좋은 것을 물론 원하겠지만은 이제 점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정한 무역을 따지는 소비자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그런 어떤 좋은 이미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건 대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양보가.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좀 뒷걸음 칠 줄을 또 아는 어떤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들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우리 참여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방청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